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10년차 노인복지관 과장 김민수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복지관에 계신 박순희 할머니께서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과장님,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사실인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박순희 할머니처럼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관련 소문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세요. 경로당에서 이웃분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들리는 각종 정보들이 뒤섞이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10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기초연금 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알짜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각각 27만 4천원씩 총 54만 8천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왜 개인당 적게 받을까요? 바로 부부가맥 제도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혼자 사는 것보다 적게 든다는 이유로 각각 20%씩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 50주년을 맞은 김철수, 박영희 어르신 부부가 상담실에 오셔서 우리가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벌을 받는 건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왜 지금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2015년에는 약 49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85%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두 번째는 재정 부담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18조 원을 넘어섰어요. 국가 전체 예산의 약 3%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죠. 앞으로 10년 후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가맥 제도로 인한 불합리함, 그리고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 기준 연령의 현실성 부족 등이 계속 지적되어 왔어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보면 요즘 70세는 과거 60세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올해 72세인데도 여전히 등산을 다니시고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하세요. 건강 상태도 예전 60대와 비슷하죠. 이런 변화들을 반영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기초연금 개혁에 나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부부가맥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의 경우 감액률이 현재 20%에서 10%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김철수, 박영희 어르신 부부가 월 54만 8천 원을 받고 계신다면 2027년에는 약 64만 8천 원, 2030년에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25만 원 이상 늘어나는 거죠. 기초연금 자체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대상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연령 기준 상향 문제인데요. 이는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2027년부터 66세, 2029년부터 67세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라가서 2035년에 70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별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부부가맥이 없으니까 기초연금액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34만 원에서 2028년 40만 원까지 오르면 월 6만 원을 더 받는 거죠. 현재 부부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2027년부터 가맹률이 줄어들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어지니까요. 여기서 소득 하위 40%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실 텐데 2025년 기준으로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세 이상이시면서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시기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2026년까지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기존대로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늦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8세이신 이정호 씨는 2031년에 65세가 되는데 그때는 수급 연령이 67세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0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자분들은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니까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하는 제도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새로운 혜택을 놓칠 수 있거든요. 예비 수급자분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65세생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점검하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기본이고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도 필요해요. 그리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알아두실 점은 정확한 정보만 믿으세요. 경로당이나 이웃분들을 통해 들리는 소문보다는 공식 기관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상황이 바뀌면 신고하세요. 소득, 재산, 가족 상황 등이 변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담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놓친 혜택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혜택들도 있어요. 놓치면 손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따로 사는 자녀나 손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계시다면 이를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대학 등록금, 병원비, 심지어 치과 임플란트 비용까지도 해당돼요. 월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 제도를 몰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시다가 손자 대학 등록금 지원 내역을 증빙하고 나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신 경우도 있어요.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일반 재산 한도가 단독 가구는 2억 9천만 원, 부부 가구는 4억 6천4백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추가로 1억 3천5백만 원까지 더 인정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법적 이혼이나 별거 판결이 없어도 경찰 신고 기록이나 상담 기록만 있으면 단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는 더 유리하게 바뀌고 있어요. 특히 부부가맥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부부로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더욱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우리가 항상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